면대면으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더 떨리고, 직접 안 계시니까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어색하긴 하지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되니까 얼굴을 보여주는 게 싫었어요. 그게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모두?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 손이 좀 이래요. 좀 자주 올라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예방으로 치과 매출을 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예방으로 혹시 노하우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업으로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예방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거 쓰는 거를 잘 몰라서요. 매출업 하는 방법을 지금 근데 몇 분 안 들어오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의 소개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기도 하겠지만, 네. 저는 면허번호 800번 치과의생사 김미숙입니다. 800번이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기억하실까요? 연희 선생님 혹시 지금 면허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음소거, 저는 아,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네, 9,000번대예요. 네. 지금 이제 연희 선생님은 늦게 가셔서 9,000번이신데요. 저는 800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감이 오시겠죠? 사실은 면허번호 800번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치과 위생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처럼 저도 실장으로 부장으로 관리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늘고 길게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굵고 짧게 가는 사람도 많고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저는 가늘게 길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예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방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예방 강의를 하면서도 또 관심 있는 건 지금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인들의 구강 관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였기 때문에 1년간 제가 센터나 요양원에서 노인 구강 관리를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봉사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해서 공부를 다 따로 시작을 해서 임상에서 구강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오늘 우연히 페이스북에 제가 2017년도에 강의했던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상이 올라와서 공유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하고 아마 지금 쉬었던 것 같아요. 강의를 쉬고 임상에서 구강 관리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노하우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구강 관리를 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세계 치과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서도 보면 아주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소개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어장관리, 목차는 진정한 어장관리, 그 다음에 ECES 예방, 케이스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안을 신안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특별하진 않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으로 치과 매출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정한 어장관리, 뭐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어장을 저희 치과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장하면 들어온 고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장인데요. 우리 치과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신안에 대한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들은 우리 환자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어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잡아놓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
아시죠?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먹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어차피 잡아둔 물고기는 도망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면 신환이 왔습니다. 그분의 파노라마를 찍어 보니까 임플란트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임플란트를 우리 병원에서 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올라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해서 임플란트가 끝나면 사실 치료가 끝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는 치료가 끝이라고 생각한 게 많아서 전기 리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치료가 끝나고 시작이 바로 예방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환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환자들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의 구안이 옆치과의 신환이 될 수도 있었고 우리의 신환이 바로 옆치과로 신환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임팩트를 주었거나 뭔가를 해줬더라면 그들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가 끝나는과 동시에 예방의 시작이 된다면 환자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사실은 가끔 환자들에게 관리를 받아보셨냐라고 하면 아유 거기 치과에서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불러요. 가서 뭘 해주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스캐닝 해주고 그래요. 이런 걸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라고 하면 그들이 벌써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왔던 사람이 저희 병원에 신환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해주던 게 자기들은 마땅하지가 않았던 거죠. 왜 저쪽에서 임플란트를 다 하고 이쪽으로 오는지. 그쵸? 우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한 환자들이 계속 우리 병원에 남아 있다면 우리한테는 구원인 거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립하고 나면 혹은 보철이 끝나고 나면 정기검진으로 돌려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옆집에 신환으로 간다는 거죠. 환자들이 가끔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은 다 내면 안 된다. 왜? 일단 해보고 씹어보고 먹어본 다음에 마저 내야 돼. 왜 그럴까요? 의심스러워서 그럴까요? 일단 치료가 끝나면 푸대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 많지 않았나요? 특히 어르신들 틀일 해놓고 씹어보고 돈을 주겠다. 꼭 짜투리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뭔가 우리에게 미흡한 거가 있던 거죠. 일단 우리 집에 왔으면 치료가 끝나든 안 끝나든 돈을 내든 안 내든 상황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래서 어장을 바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병원에 그 많은 고기들이 들어왔는데 그 고기들을 한 마리, 두 마리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지 않아서 직원이 바뀌어서 뭐가 바뀌어서 원장님은 똑같은데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장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안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어장 관리는 바로 예방으로 시작을 해야 우리가 환자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유를 이렇게 잡은 물고기 안 준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환자들은 구한이 시환이 되고 우리 고객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가끔은 이쪽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어요. 우리는 바로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환자들이 한 번 오면 끝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병원마다 모든 병원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신규 병원은 당연히 신안 유치를 통해야 되죠. 신안이 병원 매출을 올리는 거니까 신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장을 갖고 있는 병원조차도 신안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신안을 늘리는 경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구안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한 어장의 고기들이 있는데 자꾸 쇠고기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안을 유치할 수 있을까? 물론 신안을 유치하려는 거는 신안이라기보다는 임플란트 환자를 유치하고 싶고, 그죠? 큰 보철 환자를 유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늘어나느니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구가 점점 노인으로 줄어들고 노인들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거든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는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고 욕망이 크다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를. 노인들의 치과가 사실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골골백세보다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요즘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을 놓칠 수가 있는 방법이 많은 거예요. 왜? 신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부하는 전화만 돌려도 괜찮은데 신안은 뭔가를 줘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뭐 블로그를 하든 뭐를 하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안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치료가 끝났다면 그런 얘기를 환자분들하고 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에게 당뇨나 고혈압은 관리를 하고 계세요. 당뇨나 고혈압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왜 치과 잇몸병은 관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쭈어보면 그분들은 그거는 약만 먹으면 되고, 그죠? 약만 먹으면 되니까 어디든 가도 되는데 치과는 아플까 봐. 그리고 돈이 많이 든다. 전 항상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 치과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근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 하나고 눈 두 개예요. 그죠? 그런데 치아는 몇 개예요? 라고 여쭤봐요. 치아가 최소한 28개가 되는데 그 치아를 하나하나 치료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그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치아가 많은데 그걸 치료하려다 보니 치과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플 때 오시면 당연히 아픈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을 때 오시면 공포가 없어요. 편안하게 치과를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전처럼 오는 환자 보기도 바쁜데 무슨 구안을 그렇게 보려고 해.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거기고요. 거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철을 하게 되면 그 보철을 오래 쓸 수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아무리 치료를 잘해준들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죠. 미리미리 관리해주고 사실은 아마 치과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보철에서 이제 파이널 세팅이 됐다 하면 3개월, 6개월을 부릅니다. 3개월,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는 한 달 후에는 예약을 잡았어요. 한 달 후에 보철이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플락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불러요. 그리고 관리를 해주게 되면 환자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끝나면 오늘도 보니까 치과에서 보면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그 정기적으로 부르는 리콜을 책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 어장에 들어온 사람은 어장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게 바로 예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환자가 많을 때 잘해야지 다 떠나간 다음에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그 예방 환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연락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10년 된 환자한테 연락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연락하는 사람도 참 그래. 병원에서 예방해야 되니까 빨리 연락해. 아니 뭐 1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전화하기 괜찮거든요. 근데 몇 년씩 걸려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면 정말 생뚱맞죠. 그래요, 좋아요. 전화 통화는 했습니다.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똑같이 파노라마 찍고 스케일링만 딱 해서 보낸다 그러면 그 환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연락해서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 무언가를 화끈하게 보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만
그들은 이곳이 다시 신안으로 바뀌는 방법이거든요. 우리의 구안은 남들 신안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잡아놓은 물고기일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장관리가 바로 예방. 예방이 아니면 사실은 환자를 불러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오래된 환자를 임플란트 새로 빼고 새로 해주겠다고 부를 것도 아니고, 이 보철한 거 다시 빼서 해주겠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재료가 임플란트를 다이아몬드로 해주겠다?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예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예방으로 환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은 상담과 동시에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선치료 후 예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 종료 후 바로 예방 상담? 그것도 아니죠. 치료하러 왔을 때 신환한테 예방까지 설명이 쭉 가야 돼요.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임플란트나 보철 환자들은 결과에 의한 상담이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은 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임플란트 하십시오. 지금 이 치아가 나쁘니까 크라운을 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러나 예방은 원인에 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입안에 세균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균을 관리하셔야죠.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했던 예방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ECES라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지 케어, 이지 스타트라고 해서 사실은 예방을 제가 여러 개를 접해봤는데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예방을 쉽게 케어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예방으로 저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했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신규 병원이었고요. 구안이 전혀 없는 신규 병원이었어요. 원장님 한 분에 진료 스텝 5명 정도 이렇게 되는 환자예요. 작은 규모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병원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예방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원이어서 보면 처음에 신안도 아무도 없으니 예방 환자가 생길 리가 없죠. 어장에 고기도 없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이 병원을 다른 컨셉으로 갈 수 있느냐 해서 예방으로 간 거예요. 그럼 예방으로 간다 그러면 무슨 예방하다 그러면 환자들이 오겠어요? 근데 이 병원의 건물이 메디컬 건물이었어요. 근데 메디컬 건물에 치과가 처음으로 입주한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일반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사람들이 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뭔가를 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스케일링이었잖아요. 스케일링으로 먼저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을 한다라는 광고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프지 않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프지 않은 거를 저희는 타겟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았어? 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을 받아보고는 옆한테, 야, 가봐. 거기 갔더니 안 아프더라. 갔더니 칫솔질도 해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면서 쉐어 돌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갔던 게 저는 주 1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스태프들에게 먼저 이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을 좀 가르쳐주고 웬만하면 예민하거나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저한테 예약을 잡으라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스케일링을 옛날에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방을 시작하면서 제가 스케일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하면서 그래도 그 짬밥이 있잖아요. 짬밥을 있다 보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타나베까지 해주다 보니까 환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만 저한테 잡아놔라. 그래서 일단 그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1명 오고 2명 오고 매주 저 가는 날로 예약을 해서 스케일링만 쫙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1명, 2명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크라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철도 하게 되고 임플란트도 하게 되고 여기는 원장님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인들은 여자 원장님들, 특히 젊은 원장님한테는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찜찜해하기도 하고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럴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일단 스케일링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원장님보다 제가 더 노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은 제가 좀 해드리고 네, 노인이죠. 딸 같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일단은 원장님 쪽에서 뭔가가 불편해서 와서 제가 이렇게 다독이면 또 그게 들어요. 그래서 제 팬이 많았어요. 그 노인들한테.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상담의 컨셉을 아예 예방을 잡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료를 아무리 잘해드려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를 컨셉으로 잡으셨어요. 모든 환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방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회 근무하지만 1회 근무하면서도 저는 남는 체오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게 스케일링을 스텝이 하더라도 제가 치근 활택, RP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일의 스케일링은 사실 쉽진 않죠.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스텝들이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치근 활택을 하게 돼요. 직원들이 스케일링을 할 때는 와타나베를 해주지 않지만 치근 활택, RP를 할 때는 제가 와타나베를 이제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매주 수요일 와타나베를 해주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예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예방 프로그램 이름이 검뱅크예요. 검뱅크. 잇몸을 저장해준다. 잇몸을 살려준다. 이런 식이죠. 그렇게 잇몸 유지해준다 해서 검뱅크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럼 환자들이 검뱅크 그게 뭐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입안에 세균을 관리하고 잇몸에 관리해드립니다. 잇몸을 강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세균의 지지안을 강한 잇몸을 만들어드린다는 게 사실 제 그 모토거든요. 예방을 여러 번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보고 세균 검사를 해봤으나 세균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혐오감을 느끼더라고요. 남의 거는 보기 좋은데 내 입안에서 나온 거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환자를 할 때 일단은 저는 체험을 시켜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예방 고객이 4, 50명 정도 돼요. 주 1회밖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가게 되면 예약 환자들이 10명, 15명, 예, 요 정도까지 받습니다. 처음에는 RP로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또 예민한 환자는 제가 스케일링도 계속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월 관리, 연 관리하는데 보통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달 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병원은 지금 환자분들이 들어오면서 소개하면서 이 병원은 예방이 되는 유일한 이 동네에서 유일한 예방병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병원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이게 파견 근무를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떠나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혹시 그쪽에는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이거 계속 받고 싶은데 거기는 어느 치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역을 얘기해 주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들이 제가 있던 곳이 세종이거든요. 세종이다 보니까 정부 청사가 와 있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이 다 그쪽에 근무를 하다가 1년이면 돌아가고 2년이면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공무원들이 처음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뭘 하는지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지금은 가면서도 오늘도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도 계속 2년 동안 받고 계신 분인데 내년에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서울로 돌아간대요. 안식년 1년. 그러면 저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댁이 서울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을 찾아서 알려드리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환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까다롭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병원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병원 여자 원장인데 직원도 친절해 예방도 잘해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병원도
이 병원에서 처음 저에게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지금 제가 이 병원에 3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까지 진행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교회 집사님이신가 그러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걸 받고 그분이 이제 이쪽에는 신안인 거죠. 다른 병원의 구안이지만 신안으로 오셨을 때 이런 관리를 해줘서 이런 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진작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치과에서 얘기를 해줬더라면 내가 임플란트를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26번이 거의 이제 본노스도 있고 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빼길 싫어하는 거예요. 한쪽은 임플란트를 이미 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랬죠. 그러면 이 치아를 조금 더 쓰고 싶으시면 이미 얘는 사용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지금 빼고 싶지 않다면 일단은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유지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리를 하시면서 이 치아를 좀 유지하자라고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아가 사실 와타나베를 하다 보면요. 모빌리티가 심한 경우는 근육을 강화하다 보면 모빌리티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걸 이 환자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꼭 받아야겠다 해서 계속 받으시면서 결국은 1년 반 되니까 저 빼주세요, 일을. 이제 해도 안 아깝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임플란트 하시고 그분이 소개하신 분이 한 5, 6명 되세요. 그 교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와요. 그러면서 5명을 소개하셨어요. 최근엔 딸이 서울 살다가 이곳을 이사 왔는데 넌 받아야 돼. 38살짜리를 보내서 지금 받고 계세요. 그 정도로 지금 마니아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관리 설명이 굉장히 좋았어요. 원장님이 함께 하자는. 그리고 치료가 다가 아니고 관리까지 가야 된다. 제가 아무리 저희 원장님이 카이스트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리 받으십시오 하는 원장님의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주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꼭 구강관리 체험을 시켰죠.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이미 왔던 환자에게 뭔가 색다른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체험을 받고 나면 환자들이 시작을 해요. 계속 받고 싶어. 나 한 달에 한 번 올래. 어떤 분은 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면 안 돼? 이럴 정도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가 좋은가 하면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흔들리던 치아도 멈춘 것 같고 입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들 이거 받고 구강관리를 받고 나서 제일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게 아까워. 안 먹고 싶어. 받고 나면 먹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아니 먹자고 하는 건데 하세요. 드시고 다시 또 오시면 되죠. 라고 해서 환자들이 와요. 그래서 체험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회원 10회권을 끊고 가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1년은 12달인데 왜 10번이에요? 라고 해요. 왜 10번일 것 같아요? 왜 10번일까요?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스케일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10회를 끊지만 그 나머지 2번은 저는 보험으로 청구를 하고 있어요.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보험으로 받고, 그러니까 환자에게 미리 하는 거죠. 이 구강 관리를 해주는데 보험으로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험 비용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회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려웠던 거, 다들 걱정하는 게 그거죠.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 할 때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7년 전에 예방을 하면서도 사실 어려웠던 점들이 환자들이 어그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 관리 다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면 다 해주는데 그거와 이거의 차별점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게 관리라는 생소한 그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아프다는 게 가장 컸어요. 내가 치과 치료받을 때 너무 아팠는데 관리라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아플 거 아니야. 나 안 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스케일링과 동시에 혹은 RP, 치근 활탁과 동시에 브러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보더니 이제 아픈 게 없고 그리고 사실은 계속 환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좋고 이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 뭐가 좋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관리를 해주니까 환자들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지금 병원에서는 와타나베 체험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사실은 와타나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켰기 때문에 와타나베 가능성, 물론 와타나베를 저같이 능숙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와타나베 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진료도 함께 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능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처는 할 수 있잖아요. 스케일링을 하고 뭔가 브러싱을 해줄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로운 말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브러싱을 해주면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물리치료라고 설명을 드려요. 치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해준다. 스케일링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 치료 후 잇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해준다. 혈액순환이 되게. 그래서 물리치료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타나베를 하다 보니까 관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혹여 제가 못 나오거나 제가 다른 환자 때문에 밀려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제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구강 관리를 뭐 주 몇 회가 아니라 월 1회에서 최대 3개월까지 미뤄줘요. 근데 제가 아무나 미뤄주는 거 아닌데 구강 관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플락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월 1회 오게 하는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재계약 시점이 왔을 때 환자가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된다. 집에서 셀프 관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2개월로 미뤄들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환자분에게. 지금 1년 동안 받아보시니까 관리가 잘 되시는데요. 이제 2개월로 미뤄봐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2개월씩 하다가 관리가 안 되시면 다시 제가 땡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들이 오케이 하고 2개월 혹은 3개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강관리로 이제 치과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개 환자 비중이 아주 높아졌어요. 관리가 되는 치과에 임플란트에도 관리가 잘 된대. 이렇게. 그래서 높아지고 있어서 매일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이 각자 자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 환자를 관리하는데 이들이 구강관리에 투입될 수는 없어요. 이게 아마 일반 로컬이 그렇게 되는 곳이 많을 거예요. 투입될 수 없으나 그들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요. 와타나베와 관리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라도 급할 때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어떤 원장님이 예방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그 원장님 말 자기는 지금 20년 동안 치과를 했지만 치주 환자는 확실하게 관리를 했었다. 그런데 한계가 느껴진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 요즘에 치과에서 예방센터나 스케일링 센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하시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본인이 소파까지 다 하다 보니까 환자가 밀려있고 큰 환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치주 환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치주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장담하건대 치주 환자들 자기는 리콜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환자가 치주 질환이 돼서 왔어요. 스케일링은 하고 그다음에 큐레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죠? 보통 치과에서. 그러고 다음에 또 문제가 되시면 또 와서 또 스케일링과 큐렛을 또 합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해요. 이미 치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에 관리로 이어지면 그렇게 마취하고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진지반은 계속 그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장님 하시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낀다. 그래서 예방에 관심이 있는데 예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뭐 안신년 때문에 서울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특징은 스텝별 뭐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예방은 모든 직원이 매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방은 예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마다 다 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두 번, 환자가 많으면 두 번,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원장이 두 분이시고요. 스태프들이 많았고, 제가 여기는 아예 센터를 들어갔어요. 센터를 차려서 쉐어를 6개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 중요한 거는 또 신안이 없는, 아니, 구안이 없는 어장이 아닌 곳인 거예요. 새로운 어장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예방센터에 체어가 6대지만 6대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딱 2대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데 치과만 따로, 그 센터만 따로 2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4일을 근무했습니다. 9시 반부터 5시까지. 그래서 제가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은 활태, 예방 프로그램, 체어 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밖에 없었고요. 스케일링을 하다 보니 계속 환자들이 늘어갈 수 있게끔. 참 이것도 굉장히 크기만 했지 신안이 너무 없었어요. 신안이 아예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광고와 마케팅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 병원은. 누구의 소개로 오거나 이런 거, 소개도 뭔가 있어야지 오잖아요. 근데 정말 그 무에서 창출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환자들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임플란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게 하려고 임플란트 가격 다운. 그죠? 할인 행사를 하면서도 들어오게 했으나 그러다 보니까 할인 행사한 사람은 진료실에서 임플란트만 딱 하고 끝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 쉽지 않았지만 접근은 어떻게 했냐면 역시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을 또 제가 컨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를 했어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에 다 붙이고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 그렇게 하고 스케일링을 받은 다음에는 리뷰 이벤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를 주면서 당근마켓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또다시 한 거는 구강 마사지라는 구강 관리라는 그거를 좀 애매해서 이번에는 구강 마사지 체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하시는 분이 다 티켓을 돌리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은행에서는 뭐 지점장님이 이 티켓을 자기 고객에게 준다고 사가지고 가셨어요. 50장을 사가지고 가셔서 그분들이 다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점장님이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안을 한 거예요. 은행에 고객이 많은데 은행에서 사신 VIP라고 하면 선물을 준다는 건 치약, 그죠? 아니면 뭐 세제, 아니면 주는 게 맨 그래요. 뭐 키친타월 뭐 이런 것들 주로 주고 좀 고급이다면 뭐 음료나 이런 걸 주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라고 했더니 아, 그 너무 좋은 생각이다. 자기네 환자에게 주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40만 원짜리였잖아요. 연 회원을 하게 되면. 그럼 40만 원짜리 해줄 수 없지만 한 번씩은 체험할 수 있게 체험권을 사야겠다. 라고 하셔서 체험권을 구매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티켓이 계속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서 티켓 발행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환자 광고를 하고 싸게 오니까 임플란트 오피 전에 와타나베를 다 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다음에 오셨을 때는 그 부위가 아닌 옆 부위, 그 주변 부위는 전부 와타나베 시행해서 깨끗하게 해드린 거죠. 사실은 내가 수술하고 나면 칫솔질하기 쉽지 않잖아요. 반대쪽으로 한다 해도 겁이 나고. 그랬을 때 구강 상태는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피 전 와타나베, 오피 후 와타나베 다 저한테 왔죠. 그리고 치조 SC하고 치근 활텍. 활텍하면서 물리치료인 와타나베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전 스텝, 당연히 저는 어디 가든 와타나베 교육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와타나베 교육을 해도 그들이 매번 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저는 매일 하는 게 저는 제 일이지만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광고를 제가 많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강관리센터는 이렇게 되고 입속 세균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앞방 겁쟁이잖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겁이 많잖아요. 그런데 와서 관리를 받고 났더니 치료받는데 자신이 생긴 거예요. 어우, 안 아프네? 해서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런 광고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저거. 만들어서 제가 다 붙이고 병원에 다 붙이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실과 예방센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가 데스크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진료실과 연계가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관리할 환자들도 많을 텐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보면 급하잖아요. 임플란트에서 빨리 보내야 되고 그리고 올려야 되고 하니까 계속 임플란트만 하고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안 되고 예약이 계속 누락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우리 병원에 컨셉이 있는데 지금 계속 환자를 놓치니까 그래서 진료 스텝이 더더욱이 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구강관리의 필요성의 인지가 부족해요. 원장님만 인지하고 실장님만 인지해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구강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그들의 인지가 필요 없었어요. 인지가 부족해서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계속 누락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선관계 떨어져 있어서 환자들이 혹시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센터랑 여기랑 다른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시 예방센터에 있는 사람이 상담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원장님 옆에서 초진 진단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함께 처음에 프로세스를 다 듣는다면 예방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 된 상태에서 넘어온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계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으면 되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인식이 부족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환자에게 다 아파트였거든요. 주변이. 아파트 관리비 내시죠? 라고 하면 낸대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에서 무엇을 해주나요? 라고 하면 나중을 위해서 뭐 하잖아요. 간단한 거 해주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안을 관리할 수 없다면 저희한테 관리비를 내세요. 그러면 저희도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이제 관리에 대한 개념은 좀 하는 거예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주택에 살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거지. 미리 관리를 했다면 임플란트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임플란트 비용이 확 들어간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지금 환자는 110명 정도 됐어요. 이 90하면 110명은 왜 여기가 있냐 하면 연회원이어서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겠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이 한 번 받고는 끝이라는 환자들은 없어요. 내가 조금 쉬었다가 받을게. 사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안 오고는 또 못 빼기는 상황. 계속 그렇게 되면서 110명 계속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환자가 많이 늘었던 거죠. 그렇게 여기가 지금 2년 됐어요. 2년. 근데 상주를 제가 4일을 하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서 사실은 여기에는 그거예요. 모든 보철 환자의 종료 시 센터로 예약을 해줘요. 무조건 파이널 세팅을 하게 되면 한 달 뒤 관리 쪽으로 예약을 해줘요. 그럼 예방 관리에서는 환자가 내원을 하게 되면 구강 상태가 편한지 다 여쭤보고 불편하면 이제 원장이 콜하고 그리고 와타나베를 해주는 거예요. 구강 관리를 한번 체험을 다 해줘요. 그래서 체험을 하셔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치아를 오래 쓸 수가 없다.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 특히 그 플락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한 달 후로 잡는 게 한 달간의 습관을 보이려고 한 달 후로 잡거든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사실 일주일마다 왔을 때는 치아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씩 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없어도 모든 직원이 와타나베를 하니까 일단은 보철 체크하러 오면 체크한 후 와타나베를 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구강관리 환자 일부를 제가 빼놓은 거였는데요. 보면 아마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볼 거예요.
이제 구강관리 9회째, 10회째 이렇게 되면서 구강관리한 내용들을 적어 놓고요. 사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환자 상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사용을 한 건데요. 구강에 치주염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유산균 세라피를 하거든요. 유산균을 포켓 내에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헥사메딘을 쓰던 것을 싹 바꾸고 요즘에 이제 유산균을 사용을 합니다. 훨씬 상태가 좋아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산균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환자들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월관리 환자, 뭐, 비용, 이벤트도 저희가 많이 해요. 처음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가격 정해놓고 이벤트를 해서 환자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일단은 어장 관리를 할 수 있게 환자를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어장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구신안 만들기.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있는 환자 전화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구안을 대상으로 예방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안을 불렀을 때는 풀 코스로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 와타나베 교육은 무조건 수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숙련이 돼서 모든 직원이 할 수 있어야 내가 못해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차트의 재발견이에요. 차트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딱 잡아놓고 전화를 해서 환자들 일단 내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사실은 내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정보를 좀 주는 것도 좋아요. 문자로 어떤 구강의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면 환자들이 혹 해서 오실 수 있죠. 그게 뭐지? 하고 그래서 차트를 재발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원의 새로운 수입을 만드는 것은 역시 차트의 재발견이에요. 신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장에서의 차트를 재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콜 대상 확장돼서 연락드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백문이 불여일견 체험이에요. 받아보지 않고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방을 하러 갈 때 원장님들을 먼저 해보아 드리긴 해요. 원장님과 직원들을 저는 먼저 해줘요. 그들이 받아보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환자가 많이 없던 병원인데 보시면 옛날 환자예요. 그죠? 지금 8,000대, 만번대 간 분이 809번이면 아주 초창기 환자잖아요. 와서 불러서 한번 받아보고는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698이면 더 일찍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연회원을 가입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면 구안이 신환이 되는 거죠. 구신환이 되는 거예요. 잊혀져 있던 환자들이 다시 내 어장으로 들어와서 신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트를 다시 봐야 되고 사실은 전화를 자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주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방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충치부터 쭉 볼 수 있는 포괄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주 유지 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병원의 환자가 아이들이 많다면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들이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이 많다라고 하면 취지 유지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두 개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는 먼저 세균 검사를 합니다. 세균 검사를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당신은 A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급의 관리 플랜이 나와요. 플랜이 나오면 이제 이 경우는 D등급이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D등급은 연 7회를 내원하게 된대요. 그래서 7회를 내원하면서 관리 프로세스는 세균 검사를 7회 동안 3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2번을 해요. 따로. 그리고 치면 착색을 7회를 합니다. 이게 치면 착색 7회를 하면서 7회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칫솔질 습관을 바뀌기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 보통 예방 프로그램을 약간 환자를 계몽하고 교육을 하려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환자들이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관리를 하면서 칫솔질을 가끔 가르쳐 드리면 어려서 배워야 될 걸 지금 배우니까 사실 실증 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관리,
칫솔질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리 방법이 시간청결 물리요법으로 하고 있어요. 시간청결 물리요법을 하니까 환자들이 감이 없어요. 어디로 왔다 가긴 뭔가 하긴 했는데 뭐 한참 걸렸어. 세균 검사됐고. 그래서 여기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이 관리는. 자, 또 다른 프로그램은 등급은 없어요. 등급은 없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강 관리, 입안의 플락 컨트롤 관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서 저희는 연 1회, 월 1회, 연 10회 내원을 하고요. 관리 프로세스는 제일 처음에 와서 착색을 해요. 일단은 이분의 TBI를 바꿔야 되니까 일단 착색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사용하는 게 시클이나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시클을 사용해서 썰커스 내에 플라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포켓이나 그 안에를 닦아내는 역할로 초음파를 사용해요. 물론 페리오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브러싱을 해서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저는 꽂혀 있는 건 구강 내 세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세균의 지지하는 건강한 잇몸을 만드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브러싱을 매번 하고 그 다음에 검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투스무스에서 치아에 자연 도포, 그러니까 자연 치아인 경우 투스무스를 발라주고 필요할 때 뭐 불소도포 정도. 근데 보철 치아가 많기 때문에 불소도포는 거의 하지 않고요. 투스무스도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방은 환자가 느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화려하게 갖고 나도 환자가 느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스텝의 손길과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숙련된 손길, 그 다음에 모든 접점, 전 직원이 예방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따로 예방만, 따로 진료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직원이 한 개의 목표, 치료에 이은 관리가 우리 병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예방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은 사실은 자, 예방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구입하다 보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설명드렸던 예방을 할 때는 일단은 세균 검사하려면 현미경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들어갈 때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ECES는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들지 않고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토스와 패스. 갔다가 원장님한테 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직원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으면 원장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치료는 원장님이고 저희는 관리니까 그 적절한 토스와 패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줄 뭐 브러싱이나 뭐 마사지나 이런 것은 할 줄 알아야지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CES는 체험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요. 치과는 아픈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치료만 하는 곳이고 치료 관리가 이어지는 병원이다라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아 수명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인 것처럼 치아도 건강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 수명을 늘리는 치과 바로 그게 관리예요. 그래서 저는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서 고객으로 바꿉니다. 그때부터는 환자가 아니죠. 관리를 받으러 오니까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건 우리에게 구안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고 계속 구신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하게 되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치료가 아닌 관리의 인식,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으로 동일에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역할이 확대가 되죠. 우리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물리치료실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태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긴 시간이었네요. 그죠?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니었나 싶어요.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강의 중에 올라왔던 질문들 제가 정리해서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강사님께서 네.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의사의 오더로, 당연히 의사의 오더가 있겠죠. 단,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거는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스케일링을 원장님이 연이래로 해라, 치주로 해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정도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원장님께서 거쳐서 와서 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스케일링 하면서 저희가 치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 그거 정도는 원장님께서 보고 그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차트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이원화가 되면 그게 통합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차트 안에다 난으로 계속 그걸 써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이 얘기는 그거 같아요. 원장님께서 뭐 포켓 뎁스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만들면 근데 이원화가 돼서 그게 좀 불편해서 저는 그 차트에 환자들이 보는 차트에 같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음. 임의 비급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임의 비급여라는 게 그 우리가 지금 예방을 비보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임의 비급여 맞는 거죠. 그래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치료에서 치료는 건강보험이 돼서 하지만 이거는 치료가 아닌 관리이기 때문에 비급여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용을 정해놓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 그냥 비급여로 하는 거죠, 뭐. 거기에 관리 비용의 비급여와 그다음에 구강용품에 대한 것을 비급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처방전을 예방용품 처방전까지 만들어서 비급여 처리를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덴트웹에 그게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덴트웹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덴트웹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래도 덴트웹에서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여기 한 달 뒤 리콜 시 환자 부담금은 네, 일단은 재진료는 들어가죠. 그때는 저희가 재진료를 활용합니다. 일단 구강 관리를 해주지만 재진료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체험을 한다는 식으로 한 달 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잘 사용했는지 안 아픈데 그러면 뭐 하러 안 아픈데 뭐 하러 아니 그렇진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칫솔질의 상태 그죠? 되게 보철에는 플라그가 붙질 않는데 그 자연치아는 붙지만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환자들이 일단 해놓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왔는데 플라그가 묻어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한다라는 건 저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 플라그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보험 재진료만 받고 하고 있어요. 안 아프시면 이제 그럼 관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해드리는 거죠. 금액산재 보험 청구. 아, 제가, 이거를 금액 산정을 하겠는데 그 병원에 맞게 사실은 금액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제가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급여에 대해서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급여를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결국은 환자에게 체험을 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정하는 것도 병원에서 정하는 거지만 일단 보험으로 청구할 건데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같아는 3개월에 한 번씩 불러서 보험으로 청구를 다 하기는 해요. 2,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보험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실무 얘기가 조금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시간짜리여서 혹시 하다면 저한테 따로 조금 해주시면 제가 실무 얘기는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얻어 진행하나요? 그렇게 됐고 만들어주면 되고 처방전 예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신가? 유산균 질문 있어요. 유산균 질문. 어떤 거 쓰세요? 저희는 유산균을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닥스메드에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4S랑, 그 다음에, 그 어디지? 뭐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그거 어디 거지? 제가 깜빡 어디 거지? 그거 캡슐로 된 거. 그 어디 거다? 데노믹스. 데노믹스 아니고요. 데노믹스 아니고 그 저기 감염 관리하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 거를 제가 쓰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데노믹스는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이아도 MD세이프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즘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구강 내에 집어넣을 때는 MD세이프 것도 이렇게 녹여서 쓰면은 좀 그렇긴 한데 녹는 게 조금 어려웠고요. 프로바이오틱스 4S 같은 경우는 셀라인에 개서 넣으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바이오가이에서는 액체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막 해서 일회 관리 비용은 지금 3만 원이 아니고요. 일회 관리 비용은 만약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일회 관리 비용은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 1년으로 끊기 때문에 할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만 원이면 그럴 때는 5만 원씩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더 질문 없으실까요? 자, 실무적인 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진료 수행 시간은 저는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로세스로는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예방을 신안을 할 때는 예방에 어떤 것들을 더 해야겠게 좀 걸릴 수 있는데 보통 2, 30분입니다. 소규모 치과에서는 제가 처음 했던 데가 소규모 치과였는데요. 그냥 체어 남는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센터가 굳이 마련될 필요는 없죠. 아니요. 그렇진 당연히 치과의사를 급여 비용, 그러니까 보험이 되면 이거를 당연히 원장님을 거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없이 퇴원 보는 경우는 예방 관리, 저희가 말하는 관리는 비교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한 달 보초 후에 올 때는 원장님을 먼저 보고 오는 거라서 그때는 보험으로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보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이걸 계속 그렇게 붙잡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방으로 그러니까 비급여로 받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글쎄요, 뭐 보험으로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방법을 계속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와타나베를 하기까지는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이게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과 계속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손재주 있는 사람은 금방 따라오긴 하는데 구강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서 보통 계속 한다면 뭐 한 3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걸 느낄 수 있게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와타나베는 두 줄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뭐 교육은 따로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OJT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텝당 최대 매출 금액 예상할 수 있느냐? 글쎄,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통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텝당 최대 매출 금액을 뭐 보험 관리까지 하게 되면 좀 많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는 지금 해보질 않아서 보통 뭐 1,500에서 2,0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음, 추가 질문은 단톡방에서도 질의응답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단톡방에 해주시면 제가 단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시간이 좀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